이제 정부합동수사본부 제1부본부장 신준호 검사입니다. 네. 그간에는 그 마약 수사를 기관별로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정보 공유라든지 수사 공조 이런 것들이 애로가 컸었는데 근본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로 이러한 점들이 많이 해소되어서 다양한 성과와 시너지가 도출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제가 근데 경찰 보고 때 그걸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기관별로 근데 이렇게 특장점이 좀 있습니다. 다른데 서로 정보 공유가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종전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기관 간 벽이 있다 보니 이게 원활치는 않았는데 그런 걸 극복하고자 이번에 이런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합수팀 꾸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심우정, 노만서, 신준호, 김현실, 그 다음에 합수팀 단장은 그때 마약 사건 덮어서 진급했던 윤국권입니다. 마약 데이터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합수팀을 꾸린 겁니다. 이 합수팀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철수P입니다. 경제작설전 제9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백혜련 경정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효령 경정입니다. 김현민 이사님도 자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최태규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하국 지구대로 복귀해서요. 네. 네, 관내 치안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나는 범죄자를 잡았을 때 네. 백혜령 경정이다 사인해 주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범죄자가? 예, 범죄자가 예. 일단 사건 경과를 한번 우리 시청자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릴까요? 동부지검 되게 파견. 그 촘촘하게 제가 좀 적었는데 적시를 했는데 처음에 이 사건이 불거졌던 시기가 이제 2023년 하반기에 영등포 형사과장을 했었던 백혜련 경정이 세관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대한 브리핑과 외압 사건의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요. 7월 달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수사 외압 폭로 및 화곡 지구대로 자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원, 그러니까 상설특검이죠. 상설특검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3월 20일 날. 그리고 6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6월 7일 날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 민주당 지도부를 초대를 해서 상설특검 빨리 가동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월 10일 날 예. 심우정이가 주도해서 검경 합동수사팀을 출범시킵니다. 와 갑자기 이 대통령의 이런 상설특검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옹줄이 타서였는지 저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우정의 합수본 출범 이전에 대통령이 먼저 상설특검을 그렇죠. 언급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네요. 저 부분이 키포인트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포인트를 볼까요? 7월 1일 날 2025년 7월 1일 날 이문정 부장검사가 서울 동부지검장에 임명이 돼요. 예. 그리고 8월 21일 날 이문정 지검장 수사 지휘로 할 수 있도록 합수단을 동부지검으로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문정 동부지검한테 전화를 합니다. 백혜련 경정 파견시키자. 10월 10일 날. 그래놓고 10월 12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련 경정에 대한 동부지검 파견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요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기서 말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돌연 네. 백혜령 경정을 파견한 걸로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노만석이가 그렇죠. 이문정한테 연락해서 예. 백혜령 경정을 그곳에 파견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노만석은 이문정이 오케이 했을 테고 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시지요라고 제안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기까지는 거예요? 투자를 해봤더니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다든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혹은 법무부 민정수석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파견 지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직 취재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흐름을 좀 압니다. 예, 아,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인연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문정 지검장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던 과정에서 특별한 날에 변곡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문정 검사장이 자꾸 저를 동부지검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부터 네네. 예. 그게 이제 7월 말, 그 정도부터, 25년 7월 말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렇게 몇 번 이제 연락을 하다가 8월 22일 날 네. 좀 다퉜어요. 이문정 지검장하고. 끌어들이지 말아라. 음. 둘 다 다친다.
그리고 이문정 검사장이 이 마약 게이트에서 관심을 단 1이라도 표명을 했으면 제가 그를 믿죠. 근데 그 전에 단 한 번도 관심이 없었어요. 물어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혜룡 경장님은 왜 합수단 합류를 반대했는가? 그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보면은 이 합수단 자체가 불법이다. 그리고 또 합수단에 지금 가세하고 있는 사람들 실은 수사 대상이다. 그것 때문이죠. 그렇게 제가 계속 주장을 했는데 거기로 네. 끌어들이려고 이문정 지검장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문정 지검장하고 저하고는 신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이예요. 신의. 예. 최소한의 이제 남자끼리는 의리라고 그러지만 이제 남녀 사이니까 신의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이였고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고 서로 존중한다, 응원한다 이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문정 지검장한테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해가느냐,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제가 읽을 수 있었죠.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그게 노만석 그때 검찰총장 직대와 어떤 소통이 계속 되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제가 간파를 하고 이문정과 노만석 네네, 사이에. 예. 25년 8월 22일 날 제가 다투면서 다시는 언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약속했어요. 그러지 않겠다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7월 1일 날 이문정 부장검사가 동부지검장에 임명이 됐는데 7월 말부터 계속해서 백혜령 경정을 이 동부지검에 합류시키려고 했다라면 8월 21일 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8월 21일 날 합수단이 동부지검으로 변경이 돼요. 수사 지휘권이. 그래서 이문정 지검장이 수사 지휘를 갖게 됩니다. 근데 8월 22일 날 연락이 왔다는 거잖아요. 야, 이렇게 되면은 7월 1일 날 이문정 지검장이 동부지검장에 임명되자마자 계속해서 합수단이나 혹은 그 당시에 검찰총장 심우정 혹은 뭐 노만석 직대와 이 백혜령 마약 사건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갈지를 얘기하다가 동부지검으로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그림이 좋잖아.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저한테 이제 그 작업을 할 때부터 이미 결론은 정해졌고 백혜령을 끌어들인 상태에서 합수단이 이게 혐의 없다, 실체 없다 결론을 내려고 그 작업을 했던 것을 제가 간파를 했기 때문에 이문정 지검장에도 제가 경고 말씀을 드린 거죠. 당신도 위험하다. 둘 다 치는데 제가 가진 게 없으니 당신이 가진 게 훨씬 그 자산이 이문정의 상징성이 훨씬 크니 당신이 더 위험하다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의문 하나가요. 방금 합수단을 둘러싼 여러 의혹, 그 심우정은 왜 저렇게 범죄 혐의자들로 합수단을 구성했을까? 그리고 이문정 지검장은 왜 저런 행태를 보였을까? 왜 백혜룡 경정은 허수아비로 만들었을까? 이 둘러싸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 이전에 저는 정말 중요한 그렇죠. 의문 하나가 예. 집권 초기에 당선되자마자 취임한 직후의 대통령의 말은 거의 서슬프른 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다 초청했잖아요. 네. 대통령실에. 예. 상설특검을 언급하셨거든요. 상설특검 가동해야 되지 않냐.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 한 분한테 저는 직접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 대통령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예.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는 이는 마약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가동하려는 의사, 움직임 또는 이것을 파헤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현저히 없었던가. 아니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 특검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국회가 나서면 됩니다. 그래서 상설특검 임명해가지고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건. 민주당이 언제부터 검찰을 그렇게 신뢰했다고 심우정 합수단이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난 이 대목이 정말 또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당 주도로 해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켜 놓고 왜 그렇게 뜨뜻무지근하게 행보를 했을까요? 아니 노만석이를 또 언제부터 이렇게 신뢰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들이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심우정 노만석이 만든 자, 것을 여기서 왜 믿어요? 한번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자, 백혜령 경정님 말씀할 수 있는 한도에서만 말씀을 하세요. 혹시 상설특검안이 선고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이죠. 3월달부터 6월 요 사이에 민주당 지도부가 만남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만남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네. 대신 이제 흐름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네.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 네. 합수단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재명 정부 하에서 출범한 합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 검사는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하여튼 뭐 시기상으로는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합수단이 심우정이 주도했잖아요. 그렇지. 심우정이 누굽니까? 23년 2월 5일 날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 사건을 취급하면서
마약 사범들을 빼돌려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안전하게 출국하도록 지휘했던 사람인데 이 그 사건의 사람이 거의 주범격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덕분에 검찰총장까지 된 거죠. 그렇지. 네. 아니 세상에 인천지검장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돼요? 옷 벗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인천지검장이 수사를 조금만 했더라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은 그때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못 들어옵니다. 대한민국 공항을 어떻게 들어옵니까? 세계 최고의 첨단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 공항입니다. 네. 그런데 심은영이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주도해서 합수단을 꾸렸는데 거기에 직접 기획한 사람이 마약 기획관이 대검의 마약 기획관이 그 마약 게이트를 직접 덮어주고 또 승진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는 합수단장이었죠. 합수단장이었던 윤국권 부장검사가 그 신준호 부장검사하고 한솥밥을 먹으면서 부부장검사일 때 함께 이 마약 게이트 사건을 취급하고 그 사람도 부장으로 승진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네, 날에. 그랬죠. 근데 이런 사람들로 지금 이 합수단을 구성하게 했는데 이것을 출범시켜놓고 이재명 정부하에서 출범한 합수단이니까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단 그럼 혹시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지만 합수단이 출범했으니 어떻게 수사를 하고 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지켜보고 나서 백혜련 경정에 대한 부분을 좀 처리할까라는 그런 근데 분위기가 없었나요? 실제로 그 대통령실에 민주당 지도부 초청한 것은 네. 정성호 장관 이 발언하기 좀 이전이죠. 훨씬 예, 훨씬 앞섰죠. 앞이죠. 예, 앞이죠. 왜냐 그러니까 법무부 청문회 인사청문회 거치고 난 뒤에 법무부 장관 됐으니까. 예. 그 도대체 왜 민주당 지도부가 그렇게 좀 뜨뜨미지근하게 이 사건을 그 당시에 좀 빠르게 발빠르게 했으면 사설특검으로 갈 수도 있었을 아니, 텐데. 아니,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도와준다면 검찰 조직을 자기는 지휘해야 되니까 네. 친검사적인 발언을 일부 할 수도 있고 저는 그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라는 말에 동의도 하지 않지만 네. 초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약간 친검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이해 안 되는 지점은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대통령께서 정말 잘 나가는 취임하자마자 가장 힘센 대통령이 상설특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의 시기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 손 놓고 있었냐. 저는 자. 이 점이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합시다. 지도부, 대표 정청래, 원내대표 김병기. 네. 그 두 분은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안 합니까? 왜 그때 안 했습니까? 예.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튼 제가 뭐 취재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주도하에 이 마약 사건을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으로 계속 끌었다는 얘기가 듣고 아니 있어서. 왜? 아 참.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보시면 2025년 10월 12일 날 이제 대통령께서 백혜련 경정을 동부지검을 파견 지시를 내리고 10월 14일부터 15일 날 백혜련 경정 휴가 신청을 냈습니다. 근데 저거는 언제까지 백혜련 경정을 파견시켜라라는 그 어떠한 경찰청의 결정이 없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미 파견 지시가 내려가기 전에 휴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15일 날 휴가를 간 거예요. 근데 15일 날 동부지검으로 파견 명령이 나온 거예요. 휴가는 이미 낸 상태였는데. 휴가 냈으면 예. 돌아온 다음에 발령을 내는 것이 그렇죠. 맞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은 야 대통령이 파견 지시를 했는데 너 그거 거부하고 휴가 갔어? 그리고 언론에 나가갖고 방송을 해?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 괘씸한 부분에서 행동을 공개 했다. 많이 받으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혜련 경정님은 출근 이전부터 악마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 그리고 실제 이제 합류를 한 시점은 10월 16일이었고요. 10월 16일 날 합수단이 파견을 합류를 했고, 그런데 또 웃긴 부분이 10월 23일 날 국회 법사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해갖고요. 백혜련 경정이 라꾸라꾸 간이 침대를 사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의지에 불타있다. 예, 수사 전결권을 주겠다. 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 들은 많은 사람, 저도 포함해서 야 이제 동부지검에서 제대로 침대까지 사줘가면서 하는 줄 알았나 보다 했더니만 본인이 샀대. 확인해 보니까. 침대는 본인 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은 예.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간이 침대를 백혜련 경정이 요청을 하니까 총무국과에 지침을 준 모양이에요. 사달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총무과에서 그 뭐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네.
그 지검장의 그 명령을 거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밑에서 아, 그러니까 이문정 지검장 사주라 했는데. 네, 그렇죠. 어. 거기 국회에서 이문정 지검장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본인이 말을 했는데도 예, 불구하고. 안 사줄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근데 그랬겠지.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수사관들이 검찰 수사관들이 협의를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예. 거부 의사를 지검장한테 전달을 했다는 그게 거예요. 무슨 대단한 문제라고 그걸 거부를 합니까? 무슨 수사관들이? 허수아비도 아니고 뭐야. 아, 게다가 국회 나가서 지검장이 밝힌 건데 그걸 엎어요? 그 수사관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문정 지검장의 입지를 예. 거기서 한번 좀 보고 제가 아. 그러면은 그 상태가 지금도 지속 중입니까? 이문정이는 지검장이긴 하지만은 수사관조차도 말단 수사관조차도 그 무시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자, 그래서 이문정 지검장이 급발진한 거군요. 뭐 장악력이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임은정 지검장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속하게 검찰과 타협하는 쪽으로 이런 방향을 말 타는 거 되는데? 아닌가. 아, 좀 대단한 추론을 하셨어요. 그 흐름은 처음에는 이제 이문정 지검장에 대해서 제가 파견 받았을 때 이문정 지검장이 태도가 돌변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국민들께 좀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좀 얘기를 좀 꺼냈고 제가 파견을 받아서 동부지검에 출근했을 때 이문정 지검장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도 갈등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래서 강력하게 그분한테 이제 이문정 지검장한테 주장을 했던 게 검사장이 잘 모르니 인천지검 사건 기록하고 중앙지검 사건 기록을 같이 보자. 보고 나서 얘기를 해라.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페이스북에 그 올린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이니까 이 사건 기록을 보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그때 이문정 검사장이 저에게 주지 말아야 될 증거의 보고 인천지검 사건 기록하고 중앙지검 사건 기록 풀 버전을 저한테 준 겁니다. 그게 이문정 지검장을 올가매는 그 사건이 됐고 검찰 내부에서는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문정 지검장이 그걸 그래요? 준 사실 가지고 이건 뭐 제가 뭐 증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네.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그 당시에 이문정 지검장이야. 내가 부장검사였다가 차장 건너뛰고 지검장이 됐어. 어찌됐든 나는 이 동부지검과 또 합수팀을 관장하고 수사 지휘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내 바운더리 묶어놔야 되는데 자꾸 여기저기 튀어나오고 반발하고 막 백현영 경정권으로 해서 문제 일으키고 막 하니까 개무시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처럼 막 치받고 싸워야 되나? 아니, 본보기로 몇 놈을 날리죠. 인사조치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고 경험도 없는 이문정 검사장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등했대잖아요, 갈등. 아니 그 수사팀 합수단을 찬양을 했어요, 인간이.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했죠. 이거 뭐야 도대체? 아니 어떻게 합수단을 찬양할 수가 있지? 근데 검사 동일체란 말이 있잖아요. 지검장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면 거의 출세는 끝났다 봐야죠. 그래도 우리가 믿었던 이문정 지검장이 왜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분이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경정에 대해서 정결권을 주기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원래 영등포 경찰서에 있었을 때 60명 이상 그 팀원 꾸리고 있었고 그 정결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결권 법령에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검사장이 예. 수사 정결권을 어떻게 줍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준 것처럼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저 언론 플레이 한 거죠. 예. 그 실제로 차기할거는 뭐 전혀 없었던 거고. 11월 10일 날 백경정이 법무부, 행안부,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등의 킥스 사용이라든가 파견 기간 연장 그리고 팀원 15명으로 충원 요청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모두 무응답. 이거 무슨 거절도 아니고 응답도 없었다면서 아예. 아예 응답이 없었고요. 개무시. 그렇죠. 전문 용어로 개무시 당한 거죠. 아니 권한은 다 준 것처럼 얘기해놓고 뭐 하나도 해준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아주 기초적으로 수사를 하기 위한 모든 기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월 12일 날 또 백경정은 합동수사단에게 그 파견 수사관 명단하고 그 다음에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킥스죠 사용권하고 그런 걸 이문정 지검장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했어요. 아니 그럼 그 이전에 합수단의 단원이 누군지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전혀 몰랐고요. 이제 제가 이제 대통령께서 네. 동부지검 합수단까지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수단에 파견
명령을 받고 출근을 했기 때문에 직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내 존재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게 제일 우선. 내가 어디 소속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합수단 소속이면 윤국건이 그 전에 합수단장이었는데 1팀장이 된 거고 그러면 2팀장이 백혜룡 그렇지요. 냐 예, 이렇게 별도팀이라고 이제, 얘기했으니까. 질의를 했는데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직제를 만들어서 달라. 직제를 만들어 직제가 있어야지 존재가 인정되는 거 아니냐. 실존하는 팀을 달라고 모든 그런 거죠. 공무원 조직은 직제가 있잖아요. 그건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추진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됐고 그래서 검찰에서 제가 이제 간파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끌어들인 상태에서 네. 저를 매장시키면서 실체 없다, 혐의 없다 이렇게 발표하려고 했다는 것을 제가 간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기획된 음모가 여실히 드러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자, 그럼 조금 정리해 보면은 백혜룡 경정님을 이 합수단에 포함시킨 이유는 백 경정님에게 수사를 전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일정 기한 파견 기한이 끝나면은 백혜룡도 와서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로 드러났다. 바로 이 여러분, 부분입니다.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더 이상 뭐 마약 의혹 갖지 말아라. 그렇죠. 지금 이거예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덫을 친 거죠, 일종의. 음. 왜냐하면 백혜련 경정은 합수팀 인원이 누가 있는지 어떤 수사관들이 배치됐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지. 본인이 출근을 해봤더니만 아는 사람들이 얼굴이 보인 거야. 본인이 백혜련 경정이 영등포 경찰서에서 데리고 있었던 팀원들 중에 한 일부가 합수팀이 있었다면서요. 그 얼마나 그 참담함을 느꼈겠어요. 아픈 얘기입니다. 저한테는 제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자예요. 아무튼 그들한테 너 여기 왜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만 아무 답도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자, 계속 볼까요? 자, 그래서 11월 12일 날, 그 파견 수사관 명단하고 킥스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이문정 지검장은 모두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월 14일 날 1차 파견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하지만 2개월 수사 연장을 결정을 했고요. 누가 결정해 줬어요? 백혜련 경정팀에서 결정을 한 거죠. 2개월 더 수사하겠다고. 음. 그리고 12월 9일 날 합수단이 드디어 이 대통령실 외압 사건과 세관 직원 연루 사건을 다 무혐의로 사건을 중간 수사를 결과를 아니 그 이런 발표합니다. 수사 결과 발표 그 이전에 백경정님한테 이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거나 혹은 뭐 수사 결과를 중간이라도 보고하라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기획된 음모가 아닌 자,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할까요? 자, 뭐냐면 저 발표했던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던 12월 9일 이전에 네. 백혜련 경정팀이 예. 압수수색 영장을 만들고 있었다는 정보가 동부지검에 바닥에 소문이 퍼집니다. 검사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예. 세관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을 백혜련 경정팀이 만들고 있구나. 그게 막 바닥에 소문이 퍼져요. 그리고 12월 9일 날 압수수색 영장을 이문정 지검장에게 그리고 합수단 단장에게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먼저 나왔어. 손짓칩니다. 딱. 이거 실체가 없다. 아무런 뭐 의혹이 규명되는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런 발표. 12월 9일 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라고 했을 때 딱 발표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뒤통수 맞았다는 생각 들었겠어요? 뭐 예측은 했지만 예측을 했어요? 발빠르게 먼저 선수를 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과의 이제 언론의 이 지형이 다르잖아요. 네. 동부지검은 공보팀이 거대한 조직으로서 공보팀이 존재하고 거기에 출입하는 언론 그 기자들이라고 그러죠. 기자들이 좀 검찰하고 좀 가깝죠. 이제 그 기자분들이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계속해서 영장 언제 칠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정보가 제가 사짜 걸렸구나. 제가 날짜를 정확히 주지는 않았지만 할 거다. 이번 주 내에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검찰을 향한 압수수색 영장인데 그렇죠. 내가 증거 한두 개, 증거 두세 개 가지고 이거 분석해 가지고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겠느냐.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런 그것도 분이 분석 다 아니죠. 끝나. 예, 기본적으로. 근데 그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진짜 뭐 그 수혜자 30cm짜로 쟀는데 그 넘어갈 정도로 그 몇 쪽이에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그 큰 분량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 언론에서 이 중간 발표를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딱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다가 매몰돼 버려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내용을. 그걸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발표를 한 거죠. 맞아요. 결과적으로. 그랬죠. 예.
야, 자 그리고 이제 12월 결국에는 9일날 그런 일이 있었고 12월 19일날 합수단이 이제 결국에는 백혈연 경정의 합수단 파견을 해제해달라고 네. 합수단이 대검찰청에 요청을 합니다. 예, 요청을 하고 12월 23일날 결국은 백혈연 경정은 그 압수수색 영장이 동부지검에서 기각이 되니까 이거를 공수처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더니만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직제 문제가 불거집니다. 너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어. 접수 보류. 제가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했던 그 이유가 네. 공수처의 이런 판단, 예, 이 근거를 받고 싶었어요. 영장은 어차피 청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았지만 네. 공수처가 제3자 입장에서 백혈용 팀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지 실존하는 팀으로 보는 건지 유령팀으로 보는 건지 근데 공수처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백혈용 팀은 유령팀이다. 경찰에서도 부정하고 동부지검에서도 부정하는 그런 팀이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포인트. 매우 예. 중요한 예. 게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을 동부지검에 보내서 마약 수사하라고 한 대통령 지시를 이제 이자들이 실무선에서 완전히 그렇죠. 네. 깡그리 이게 이 실체가 없는 조직으로 그러니까 유령으로 만들어버린 만들어버렸다. 거예요. 유령으로 그러니까 만들어버렸다. 마약 사건 은폐 의심을 받고 있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알리바이용으로 그렇죠. 백혜령 경정을 그렇죠. 이용한 거죠. 그게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포인트예요. 이게. 예. 예. 제가 이 점심 먹으러 갈 때나 이렇게 밖에 잠깐 나갔을 때 네. 기존에 이제 윤국건 부장이 예, 중심을 이룬 그 합수단 단원들이 나와서 점심 먹으러 가면서 제가 봤을 때 마약 사건을 덮었던 수사관들이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제 심정이 윤국권을 봐도 제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수사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총무과에 이제 물어보죠. 여기 관세청 조사관들 있어 없어? 얘기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 내가 요구 안 할 테니까. 그랬더니 관세청 조사관들이 들어와 있다. 관세청 조사관들이 이 마약 사건을 덮은 주범들이거든. 아이고. 아니 수사 대상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 대상인 검사들, 수사 대상인 관세청 직원들 다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문정 동부지검장에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이제 공문으로 몇 번 요청을 했는데 네. 결국은 이 명단을 주지 말라고 최종 지시를 했던 사람이 동부지검장이에요. 예. 예, 그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입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예. 예, 동부지검장하고 저하고 인연이 그렇게 흘러갔던 겁니다 지금. 아 제가 이제 우리 경정님하고 방송도 하고 경정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메시지도 내고 그랬는데 항상 와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세청 직원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관세청 직원들이 억울하다. 백혜종이가 저 완전히 과대망상증으로 확증 편향으로 네.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떠드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거 정말 같아요. 바쁩니다. 예. 그래서 전 그런 걸 보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세력이 붙었구나. 예, 제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죠. 네, 여기서 참 자식 같은 슬픈 게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봤어. 백경정님은 합수단에 본인이 파견되면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딱 짜놓았다는 걸 알면서도 또 국가공무원으로서 명령은 명령을 또 따르지 않을 수도 없었고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아팠던 게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그 국민들께서도 저를 나무랬습니다. 왜 그때 휴가를 내고 공무원이 명령에 응해야지. 근데 휴가는 먼저 제가 냈었거든요. 사전에 먼저 낸 건데. 네. 그걸 그 휴가 낸 걸 알고 바로 이렇게 파견 명령을 해버렸는데 파견 명령 원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동의도 없었고 이렇게 추인하는 절차라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지원서를 써가지고 인사 내신서를 써서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라도 갖추는데 그냥 강제 발령을 내버렸던 것이죠. 참. 자, 그래서 해가 바뀝니다. 2026년 1월 13일 날 결국 대검은 백경정의 파견 연장 없이 복귀 결정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합수단은 파견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백경정 파견 자체가
기획된 음모라고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요 당시에 기획된 음모라는 입장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야, 백현웅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파견 지시를 했는데 그게 기획된 음모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는 게 다 이제 모 언론사 두 곳에서 덕태에 헤드라인을 걸고 기사가 나가버렸어요. 다 짜놓은 시나리오지 이게. 그래서 나중에 한 곳은 수정을 했어요. 헤드라인을 아예 그 기사를 내려버리고 바꿔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었거든요. 저한테도 막 연락이 오고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한 수사가 아니고 쭉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 기획된 아이고,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한 거였죠. 아이고. 25년 7월 말부터 저는 이제 이문정 동부지검장의 태도를 보면서 이분이 음모의 한 가운데에서 본인이 해결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제가 지금 느꼈는데 그럴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 진짜 정말 걱정하는 마음에 8월 22일 날 그때는 이제 절교를 선언한 거죠, 사실은. 그러지 말라고, 둘 다 다친다고 간절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다시는 말 꺼내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노만석하고 이문정 검사장은 그걸 계속해서 끊어놓지 않고 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문정 지검장의 위에 노만석과 네. 그 위에 또 누군가 음. 있다. 네. 자, 그래서 2026년 1월 15일 날 결국 백현웅 경정은 원소속 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1월 16일 날 백경정이 수사기록 5천 쪽을 지구대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 검찰, 그러니까 동부지검이죠, 반환 요청을 하고 경찰청에다가 감찰 착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부터 이제 하나씩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백현웅 경정에 대해서 흐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시각에서는 수사 기록을 무단 발출했다. 그래서 5천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용달차에 실어가지고 화곡지구대로 가져간 행위 자체가 이게 공용서류 은닉하고 개인정보법 위반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말도 안 되는 네. 프레임이죠. 이제 백혜룡의 태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프레임을 잡은 건데, 제가 수사를 25년 넘게 했습니다. 순경 때부터 제가 강력반에서 나머지 차원 밑에서 잠복하면서 제가 이 수사 인생을 살아왔는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젊었을 때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았을 때는 이 시행착오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절차를 준수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겁니다. 이 사건 기록은 누군가 소유할 수 없죠. 검찰도 그렇죠. 소유할 수 네, 없고 네. 경찰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단지 누가 관리를 하느냐, 누가 취급했느냐, 관리의 주체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데, 경찰은 경찰 킥스를 사용하게 해줬지만 백혜룡 팀을 부정했습니다. 검찰은 애초에 기획된 음모를 했기 때문에 백혜룡 팀의 직제도 만들지 않고 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기록이 생성이 되고 있었지만 이 사건 기록에 대해서 그 누구도 내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견 종료일 앞두고 경찰청과 행안부 장관과 국무조정실까지 제가 보냈는데, 이 사건 기록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답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경찰청도 마찬가지고, 검찰은 검찰 킥스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경찰청은 답을 해야만 하는데, 네. 경찰 킥스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경찰 서버에 이 기록들이 고스란히 저장이 됩니다. PDF 파일로. 그럼 관리 주체가 검찰이 이게 우리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이건 제가 말 꺼내기도 전에 경찰 킥스 사용했으면 경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경찰청에서 답을 줘야 되는데 공문을 2차례 보내는데 답이 없어요. 이 사건을 어디다 두고 가라, 동부지검에 그대로 두고 가라, 동부지검하고 협의해라 라는 말조차 없습니다. 자, 왜? 요거 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물리적인 공간은 백현웅 경정은 동부지검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부지검에 가서 나는 동부지검에 합수팀에 파견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하니 그러면 검찰 킥스를 열어달라.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수사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거부당했어요. 예. 그래서 파견 기한이 1차 종료가 됐습니다. 2차 시작하면서 경찰청 킥스를 열어줬어요. 그 순간 이 사건은
경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 사건이라고 주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몸은 동부지검에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 사건이 됐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행안부하고 경찰청에 요청을 했는데 무응답이었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파견 계획이 종료가 된 거예요. 하루 전날 1월 14일이 파견 종료였는데 예, 예, 1월 예. 13일 날 네. 제가 이제 오전에 예. 팝스 단장실에 이제 전화를 넣어서 네. 기록 이전 보관을 하려고 하니 어. 용달차가 지하로 들어올 수 있게끔 협조 좀 해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합수단장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도 이제 떠나는 마당에 이 저하고 이렇게 악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협조를 해준 겁니다. 아, 들어오게 했구나,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이 하곡지구대에 딱 보관되는 그 순간 그걸 확인하고 나서부터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건데 그 간단해요. 백현웅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태도가 지 맘대로 한다. 그렇지. 기록조차도 자기 지 맘대로 맘대로 한다. 가져간다. 이런 프레임을 씌웠다. 자,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를 좋아. 검찰에서 용달차에 실어주게 한 거는 경찰청이나 서울청이나 어디로 가져가게 한 거지 화곡지구대로 가져가게 한 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백현 경정이 경찰청에 요청을 했어요. 별도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럼 글로 가겠다. 아니면 경찰청 어디다가 보관하라고 말하면 글로 가져가겠다. 그런데 그 요청을 다 또 무응답으로 위반했다면서요. 경찰청에서 수사서를 가져와라 그러면 저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그리고 경찰 킥스에 경찰 서버에 수사 기록이 그대로 있는데 그렇죠. 제가 이 기록을 가져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단지 만약에 제 이 기록 보관을 제대로 못했을 때 동부지검에 그대로 두고 왔을 때 만약에 동부지검에서 우리 기록 못 봤다. 그럼 망실이 됐다. 없어졌다 그러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가 그게 오히려 문제될 수 있잖아. 제가 경찰 지게 사건인데.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이 공직자는 예. 위에서 정확한 명령이 내려오지 않을 때는 선조치 후 보고 그렇죠. 해야 되는 그렇죠. 게 있는데 예, 예. 저는 선 보고를 계속해서 했고 음. 그때까지 답이 없어서 마지막에 조치를 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 사건 기록이 백현웅 팀이 꾸려지지 않아서 화곡지구대로 갈 거다 예, 발표를 했고 혹시라도 또 오해가 있을까봐 급하게 또 제 페이스북에 이 사건 기록의 실체와 그러니까요. 예, 이송 과정을 맞아요. 이관 과정을 제가 바로 알렸고요.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알려지자마자 기록을 마치 무단 반출한 아니, 것처럼 그렇게 그럼 몰고 간 거죠. 경찰청에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무응답을 한 원인은 뭡니까? 이유는? 이 사건이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골치 아픈 거야. 예, 이 검사를 제가 입건을 했잖아요. 전 현직 고위직 검사 검사들을 입건했거든. 입건을 했어요. 수사관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 많은 검사들을 다 입건을 한 거죠. 예, 그 숫자는 현재는 지금 뭐 그렇게 네. 많은 숫자는 아닌데 예. 여러 명 입건을 예. 했는데 검찰들을 그렇게 입건했으니 경찰청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검찰을 입건해서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검찰을 입건했는데 추후에는 수사 방향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 검찰이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검찰이 뭐 횡령이나 뇌물이나 뭐 이런 걸로 경찰이 입건할 수는 없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마약 게이트이기 때문에 검찰이 입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 한두 개 가지고 검찰이 입건하게 되면 백현웅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그리고 백현웅을 믿고 저를 따라왔던 우리 팀원들, 그 사람들의 안전을 제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증거가 차고 넘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예, 검찰이 서둘러 덮었던 경찰 지휘부하고 관세청장이 외압이 없었다. 사건은 생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칼로 무자르들 이렇게 베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예, 다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화살이 경찰청 지휘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네. 자, 합수단 단장은 어찌됐든 수사 자료를 옮기겠다고 하니까 용달차까지 들어오게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싣고 수사를 가져갔더니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단 유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 자료 반환 요청을 했어요. 거기다가 세관 직원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법 위반을 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감찰이 들어왔나요? 감찰이 들어오게 되면 네. 저도 이제 대응 조치를 아직 뭐 실질적으로 전화 오거나 뭐 감찰 수사관이 오거나 하는 게 네, 없죠. 네, 오지는 않았지만 오게 되면 제가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오늘 이문정 지검장의 실체가 무엇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일단 이 양반 무능한 사람이고요. 검찰 내부에 들어와서 어떤 정치적 욕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중수청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출수청 간다고 했어요 본인이. 이제 뭐 가더라도 일개 검사로 가기보다는 뭐 지검장 했던 사람이 무슨 이거 검사?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일선 검사들을 지휘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이들의 페이스에 발맞춰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백혜룡의 그 마약 수사든 뭐든 간에 하여간 그는 저쪽에서 묵살되길 바란다면은 묵살되게 해주지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니었겠는가. 이문정 검사장에 대해서도 저도 느끼는 게 최근에 한 가지가 우리 대한민국 검찰 정치 검찰의 주류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건 틀림없잖아요. 과거에 구속에서 정의로운 발언도 많이 했고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본인의 능력과는 좀 동떨어지 관계없는 부분이 아니었다. 이게 뭐 그 능력이 없는 게 뭐 그 사람의 뭐 무능과 뭐 불성실 이거보다는 계속 한직으로 돌다 보니 견제를 당하다 보니 이 사람이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이 실력을 쌓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는 그런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마약 사건은 이게 그렇다고 이걸 쌈싸먹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기 명운을 여기서 걸고 인상적인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임은정 지검장의 취임식 때 모습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취임식을 마치고 취임식 때 연설을 끝내고 네. 당황해서 마이크를 손으로 쳐가지고 맞아요. 마이크가 떨어지고 우당탕탕하고 네.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이러고 다시 자기 자리 돌아가는데 박수를 거의 치는 사람도 없고 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저 조직을 장악할 수 있을까? 자, 아무튼 두 번째 백현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 백현영은 증거가 없다. 마약 사범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즉 그 동부지검에서 발표했던 내용. 그렇지. 그 마약 사범들이 말을 바꿨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합수팀에서 마약 사범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떨어져 있었던 그 마약 사범들을 뭐 구치소 교도소.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동부지검에. 수시로 출정을 오게 해. 동부지검이 아니라 그 저기 동부교도소로. 예. 예. 수시로 출정을 오게 해가지고 계속 말을 맞추게 해. 이거 플레이박 행위 아니에요? 검찰이 예. 수사를 잘하는 경찰보다 낫다. 음. 우리가 수사를 잘해서 실체를 잘 밝힌다라고 내세우는 그 배경이 네. 이런 거예요. 그 수용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계속 출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 경찰은 못하죠. 그렇죠. 경찰은 못하죠. 못하죠 그거. 경찰은 구속기간 10일 동안에 한 번 송치를 하게 되면 끝이죠. 절대 못 부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피의자 추가 조사를 하려면 가서 접견을 해야 돼요. 아 접견. 네, 접견실에서 네. 출정을 어디 경찰이 감히 출정을 경찰은 연어 해도 먹여가면서 네. 수사할 수 있으니까 검찰만 할 수 있구나. 검찰이 술 그러니까 파티까지 능력이 있다고 대단하다. 주장하는 거죠. 네, 거기서 왔다 갔다 몇 번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진술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은 어느 정도 약자냐면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종류와 상관없습니다. 50g 이상 소지하고 있으면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의무적 사형이에요. 사형, 의무적 사형이래. 그게 한때 크게 국제적으로 좀 시끄러웠던 그 사형 문제가 좀 있었는데 7명의 자식을 둔 엄마가 마약 70g인가 그걸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이 됐나 봐요. 네. 사형시켜 버렸어요. 그 기사 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한국에서 수용 생활을 끝나고 말레이시아로 추방을 했을 때 거기에 경찰에서 대한민국 검찰에 수사 기록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귀국을 추방해서 귀국을 시키게 되면 말레이시아에서 이들을 그냥 둘까요? 아마 사형당할 겁니다. 사형. 그렇죠. 네. 이런 점을 검찰에서 살짝만 얘기해도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테고 뭐 편지 뭐 10개라도 조작해 내겠죠. 그들은 마약을 몸에 붙이고 들어온 범죄자들인데 얼마나 눈치가 빠르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조선일보가 프레임 잘 만들잖아요. 우리 백현경 형님이 순진하셔가지고 온갖 언론으로부터 오는 그 기자들의 전화를 또 겁을 잘 안 하셔. 예. 그래서 계속 이제 본인의 진실을 알고 싶은 건데 조선일보에서 2025년 10월
24일 날 단독 기사가 나가는데 그 단독 기사에서 뭐라고 썼냐면 맨 말미에다가 모든 것은 내 추정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그 외압 근거라든가 아니면 세관 연루라든가 내 추정이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급 근거가 뭐냐면 다른 언론사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썼어요, 기사에다가. 네. 본인들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일보 기자하고 혹시 통화를 하거나 취재를 했을 때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추정이다? 나의 뇌피설이다? 제가 지금 추정 가지고 그러면 2년 넘게 싸웠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제가 어떤 부분은 추정이다. 어떤 부분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네. 어떤 부분은 제 판단이다. 구분은 분명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했던 말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정이다라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선일보 기자나 뭐 이런 저하고 약간 적대적이고 저의 비난 기사를 쓰는 곳은 녹취를 지금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공개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을 때 어떤 부분은 제 생각이고 제 판단이고 그렇지. 어떤 부분은 이 증거로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아니, 지금은 모든 게 다 말하자면 뭐 의심이다 혹은 뭐 심증이다 그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지금까지 수사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이 기사를 보질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하게 됐는데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제가 추정이다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취재를 해보면 여기저기라는 것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백혈연 경쟁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고위직들도 포함이 됩니다. 전화를 해보면 이 기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조선일보 기사를 왜 보내주는 거겠어? 자, 이제 여기서 증거가 이 수십 가지가 넘는데 이걸 어떻게 예. 추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여기서 결국에 이제 이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근거를 가지고 조선일보의 근거를 가지고 본인이 추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게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압수수색을 왜 해요? 뭐 증거가 완벽하게 있어야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수사는 범인을 특정해서 검거하고 두 번째는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수사에 이제 현대 수사는 증거 수집하는 활동이에요. 혐의가 있으면 수사 착수를 하죠. 네. 수사 착수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증거 수집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제 국민의 인권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영장이 없으면 못하죠. 영장이 없으면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에 대해서 침해 행위를 한다. 국민의 인권에 억압을 가한다. 이것은 바로 불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사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수수색 영장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죠. 혐의점이라는 것은 합리적 의심과 의혹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아예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 수사는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됩니까? 검찰 수사 착수하고 경찰 수사 착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검찰 수사는 보통 기획된 수사는 어떻게 하냐면 언론에 살짝 흘려요. 언론에서 이런 의혹이 있다라고 언론에 기사가 하나 나잖아요. 그걸 근거로 바로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네. 대표 시절에는 몇 개 냈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 수사는 그렇게 못하죠. 못하지. 예. 네. 검찰에서 필터링을 하고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검찰로 향하는 수사거나 안 그러면 검찰에게 호의적인 그 메시지를 냈던 사람에 대한 수사거나 안 그러면 기업, 돈이 되는 곳 이런 수사를 경찰이 하려고 이렇게 수사를 착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다. 그럴 때는 증거 있냐고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경찰이 여러모로 밤새서 발로 뜁니다. 압수수색 영장 들어가기 전에 증거를 정황 증거들을 수집해가지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영장을 보낼 때 검찰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약 게이트 관련 수사를 제가 검사들을 입건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대검
인천지검, 중앙지검 신청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증거를 그냥 갖다 붙였겠습니까? 내피셜만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그치. 불가능한 얘기죠. 자, 이제 한 2개 정도 질문 남았는데요. 이 질문이 있습니다. 백혜룡에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직접 만나왔는데 교감을 했는데 그거 다 백혜룡이가 자기 그냥 뇌피셜로 얘기했다고 했다더라. 아, 그 백혜종 경정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네. 그렇게 얘기했다. 예. 이게 또 앞선 조선일보 기사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렇죠. 이 모든 예. 것이 다 백혜룡의 그렇죠. 망상 속에서 나온 의혹이다. 라고 대통령- 이제 엮을 수 있겠네요. 그 전이나 지금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지금 이재명 정부나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나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실, 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났다. 네. 만약에 그게 소문이라도 났다. 네. 검찰에 아마 제가 밥이 됐을 겁니다. 만시창이가 됐을 겁니다. 그럴 수 그리고 있겠다. 이재명 정부도 굉장한 부담을 느꼈겠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 마약 게이트는 흑과 백이 있는 게 아니고요.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이 그렇죠. 있는 게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색을 띠지 않기 위해서 공직장 당연히 정치색을 띠지 말아야 되지만 이 수사도 요청은 있었어요? 만나자는 요청은? 여권대에서? 대통령실은 일체 없었고요. 있어 없었고. 예, 예. 다른 부분에서 이제 요청 전화는 왔는데 음. 제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오해받기 14일. 그러면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또 시청자 이상할 수 있으니까 뭐 행안부나 법무부나 뭐 이런 기관에서 예, 근데 뭐 요청을 거부했다. 예, 제가 만나지 않겠다. 그 부분은 혹시라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새 나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음. 백혜룡은 문제다. 뭐 이렇게 본인이 이 사건 수사하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억울해서 그러는 거다. 그 다음에 뭐 기록을 가져와서 무단 반출하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예,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를 프레임을 가둬놓고 악마했는데 제가 거기서 정부 관계자나 정부 부처 관계자를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그게 만약에 검찰의 귀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운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하려고 드는구나 이런 말 듣겠다, 그죠? 조선일보 등에서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네. 그 정도로 제가 어리석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대 만난 적 없다. 예, 마지막으로 이문정 지검장이 그 백혜령 경정이 입건했던 세관 피의자들 그 피의자들한테 사과를 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심정이신지. 검사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스스로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다. 저에게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고 피의자들에게 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말레이시아 조직 마약 밀수범들한테 가담했던 세관 피의자들입니다. 그걸 알고도 덮어줬는데 나중에는 검사들이 여기에 또 가담하는 정황도 나옵니다.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 안전하게 빼줘요. 그런 정황도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아주 깔끔하게 덮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대신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이탈하지 말아라. 우리가 끝까지 덮어줄 테니까 끝까지 백혜룡을 매장시킬 테니까 이탈하지 말아라. 우리가 있는 한 안전하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정말 부끄러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하나 질문할게요.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또 마지막에 궁금해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자주 하는 말씀인데 남아있는 게 상설특검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제 별도 특검을 또 발의하지 않는 이상 상설특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백혜령 경정 당신이 직접 꼭 이 수사를 해야 돼? 당신이 꼭 이 수사의 주체가 돼야 돼? 라는 질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한 의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네. 제가 수사하고 싶다. 제가 수사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했지. 공직자가 내가 해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그냥 수사하고 싶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공무원인데 상부에서 너는 이해 맞아. 충돌의 소지가 있으니까 안 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제가 불만을 표시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파견 명령도 순수히 제가 응했고요. 그랬죠. 거기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유령팀일 때도 3개월을 버티면서 이 증거들을 축적해서 분석했던 그 이유가 나중에 제가 배제가 되더라도 이 기록이 온전해서 나중에 추후에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 백혜룡이 감정이 나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말. 감정이 앞서서
보복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저랑 함께 했던 팀원들은 저보다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나머지 두 번째 파견돼 갖고 네. 왔던 4명 본인 포함해서 동부지검에서 5명? 만났던 그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 팀원들이 그분들이 수사 기록을 완성을 해낸 거예요. 그분들은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 아, 전혀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 전혀 몰랐고 처음에는 개성들이 워낙 강하고 저도 개성이 강합니다. 어. 그래서 섞이는데 상당한 좀 시간이 걸렸고 처음에는 흐린 눈을 바뀌었어요? 서로 이제 이렇게 하죠. 제가 진짜 직급이 높지만 네. 그들도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건 기록을 보고 증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다른 증거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예, 일심동체가 될 수 있었고 저보다 더 훨씬 더 이 수사를 하고 싶어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아. 백혜룡이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오해는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어느 부분이 수사의 맥인지 제가 가장 많이 알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래서 수사는 신속하게 하는 게 생명입니다.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신속하게 수사하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려면 저를 좀 쓰셔라. 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저와 함께 수사했던 수사 팀원들은 정말 이 수사를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이 정도 선에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의 기획도 이것일 겁니다. 상설특검 대통령 지시로 통과까지 됐는데 예. 왜 멈춰 서 있는가? 예. 누가 멈춰 세웠는가? 빨리 가동시켜서 조기에 이 문제를 진상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기획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관심은 백혜룡도 이문정도 아니라 왜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또 노력이 기울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최태경 위원장님도.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 미영희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한 것은 국가가 아니다. 진실이다. 진실이 강요당하는 사회는 진실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영희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잘 모르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분들 옆에 서서 연대하고 돕고 싶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 열린공감TV의 가치도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면서 제가 우리 백혜룡 경제님 생각했습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께서 이제 장군으로 승진하셔서 예. 주요 수사를 맡아가지고 수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우리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가치 고초를 겪으셨는데 우리 박정훈 장군은 정말 날개를 달았는데 우리 백혜룡 경정도 이 진실을 찾는 대열에서 본인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약간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문정 지검장과 박정훈 대령과 그다음에 우리 백혜룡 경정님. 경정이 3명이 함께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네. 호루라기 재단에 가서 네.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3명이 찍게 된 원인과 배경이 이문정 지검장이 같이 찍자고 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사진을 찍었고 나중에 이문정 지검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사진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야. 자, 근데 그거는 뭐 차치하고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문정 지검장, 박정훈 대령, 백혜룡 경장 모두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을 갖고 있는 주요 국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명은 검사, 한 명은 군인, 한 명은 경찰이었죠. 네. 그런데 한 명 그 검사였던 사람은 당시에 부장검사였는데 네. 차장을 건너뛰어서 별을 달았습니다. 지검장이 됐죠? 박정훈 대령은 그날 대령이었잖아요. 원스타 됐습니다. 스타 됐죠? 백혜룡 경정은 지금도 경정이야. 그런데 왜 백혜룡 경정한테만 진급 욕심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냐고, 이 사람들이. 그것도 참 중요한 문제네. 그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백혜룡 경정한테만 진급 욕심이 있다.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언론에 했던 얘기들은 단 한마디도 허언이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5,000쪽 수사 기록으로 증명을 했고요. 빈손으로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그 5천적 수사 기록은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면 공개될 것입니다. 공개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면 수사 기록은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자면은 네,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네. 다른 거 말고 왜 상설특검 안 하냐 그렇죠. 물어봐 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예. 예. 제가 계속 캠페인 하려고 그래요. 네. 정청래 대표에게 예. 상설특검 3월에 통과됐는데 통과된 왜 거. 친척이 없냐 진행해 달라. 계속 물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장 아프고 매서울 겁니다. 마약은 전쟁만큼 무서운 게 마약입니다. 그럼요.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약에 빨간색, 파란색이 어디 있습니까?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은 검사들과 검찰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축소시키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백현영 경정에 말한 기획된 음모의 대상은 대통령이 아닌 검찰들을 향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 개혁은 다 허황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 이번에 검찰을 못 믿겠다는 분들 많이 봤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고 예. 아주 확실하고도 그 명징한 사례가 바로 네. 박해룡 경정의 동부지검 파견이에요. 검찰의 모든 악행을 우리가 다 이 네. 자리에서 본 겁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고요. 음. 앞으로 화이팅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열공. 열공. 마약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사회 전반을 붕괴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수사기관과 고위 권력 구조까지 연관될 수 있는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국가 책임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에 말레이시아 마약 게이트 사건에 대한 국민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